박지현 대표입니다. 연일 무더위에 영업 현장에서 뛰시느라고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생보사와 손보사 할 것 없이 모든 보험사들이 수술비 특약을 만들고 그에 맞게 고객님들에게 제안을 하시고 판매 중이신데요. 수술 관련해서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전달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또 한번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달할 내용은 비관혈적 비골 골절 정복술, 비골은 콧뼈를 말합니다. 정복술이라는 것은 뼈를 맞추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깨가 이렇게 탈구되는 경우 병원에 가서 이렇게 뼈를 맞추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치료하는 것과 비슷한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코의 내부나 외부에 골절이 있는 경우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코뼈를 바로 맞추는 형태로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코 안쪽에 의료기구를 삽입을 하고 밖으로 이렇게 눌러서 바로 잡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수술에서의 쟁점은 이 의료 행위가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 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병원, 의원 또는 외국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살아있는 신체죠. 절단,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절제,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항은 1항에서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여기 빨간 보이시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의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으로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포함을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렇듯 약관에서는 신체의 어떤 기구를 사용하여 치료를 하는 수술로 정의를 했고 좀 광범위하게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코뼈에 골절이 있었고 의료기구를 코 안으로 삽입해서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코뼈를 바로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메스로 환부를 도려내고 내시경으로 환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는 일반적인 관열 수술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 수술이고요. 굳이 표현하자면 비관열적 처치 정도로 이렇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일반인들 시각이죠. 보험을 잘 모르는 아니면 보상을 잘 모르는 설계사님도 이렇게 이해하고 청구 자체를 안 하던지 아니면 청구를 했는데 보상과에서 이건 수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이후 어떤 대응도 없이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위와 같은 경우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분은 보험을 2011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가 축구 경기를 하다가 비골이 골절돼서 입원을 했고 그 뒤로 2011년도에 신청인은 보험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진단명은 코뼈의 폐쇄성 골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11년도 5월 20일 날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입원 의료비 실비죠. 요거 35만 원 나왔고 통원비 나왔고 골절 진단비 2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피신청인이 이제 골절 수술비 면책 통보를 받은 거예요. 야, 내가 수술을 했는데 왜 수술비 안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1년도 당해년도 6월 8일 날 보험금 분쟁 조정 신청을 했어요. 당사자의 주장은 뭐냐? 그리고 피보험자의 주장이죠. 피보험자의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본 사고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약관상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피보험자는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신청인이죠. 이제 보험사는 뭐라고 했냐면 신청인이 제출한 수술 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피보험자는 시술된 비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은 외과적인 절단이나 절제 행위가 없었으므로 약관상 골절 수술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위원회의 판단은 본 건의 쟁점은 비관혈적 정복술이 약관상 골절 수술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수술로 볼 수 있을지 말지를 따지는 거겠죠.
이게 골절 수술이면 상해 수술하고도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상해 수술비가 있었다면 상해 수술비도 지급되냐 마냐를 가지고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약관은 어떻게 규정하느냐면, 약관은 아까처럼 살아있는 신체에 절단, 절제, 조작 등을 가했을 때는 수술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쟁점을 한번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비골골절에 대한 관열적 정복술은 생체의 절단, 적재 등의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강 내에 솜, 거즈 등을 넣었다. 비강이면 여기 코 속 안쪽 깊이 들어간 데를 비강이라고 그러죠. 비강 내에 솜, 거즈 등을 넣어 코뼈를 지지하는 처치 행위로 약관에서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보험사는 무슨 수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위원회의 판단을 한번 보게 되면 피보험자는 수술 기록지 보니까 비골의 파열성 골절 및 좌측 비골의 함몰 골절로 기관 내에 삽관, 즉 기관에 삽관을 한 거면 뭐냐, 여기 기관 있죠. 기관에다 삽관을 해서 전신 마취를 했다. 네, 그랬고 비강 내 공간에서 패킹 처리. 패킹이라는 게 아까 거즈나 솜 같은 걸 댄 걸 패킹 처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패킹 처리한 뒤에 골절을, 부러진 코를 정복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 기구를 바깥쪽과 위쪽 방향으로 향하면서 힘을 가하고 반대편 손으로는 적절한 정복을 위해 골절된 부분을 촉진을 했다. 조작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약관상 수술로 인정되고 있는 관열 정복수술 치료와 치료 목적이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즉 관열적 피본 수술이나 아니면 이 수술이나 동일하다고 판단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유사한 분쟁에 대한 보험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의료자문에 따르면 최근 추세를 보면 수술 시간이 짧고 감염 등의 합병증이 위험이 적으며 비관열적 정복술이 많이 소개되고 의료진들 또한 시행하면서 경험이 쌓여서 수술 결과도 좋아지고 있어서 비골 주위에 피부 및 연부 조직의 열상을 동반하였거나 비골 손상의 주변 안면 골절은 안화, 그죠? 눈 밑에 있는 골입니다. 안화가. 골은 손상을 광범위하게 동반되는 경우나 비관열적 정복술의 실패 혹은 재발 합병증 등이 발생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비골 골절에 대해서는 비관열적 정복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즉 많이 다치고 얼굴이 막 찢기고 열상이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비관열적 정복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 이 사람은 전신 마취도 했고 이렇게 전후 사정을 다 따져 봤을 경우에는 이거는 수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힌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더군다나 맨 뒤에 보면 07년도 3월 19일에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제도를 따르게 되면 입원 등을 동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체 절제 등이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면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첨단의 수술기법,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선토록 권고하고 있는 점, 그러니 이 비관열적 정복술도 완치술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는 인정하는 수술이니 첨단 수술기법의 범주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했어요. 위에처럼 이렇게 약관은 해석은 다각적이고 다면적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법원이나 금융감독원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의료기술이 발달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신의의료기술로 인정되는 시술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험회사들도 수술비 등을 많이 만들고 복합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불보듯 뻔하죠.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이런 보험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정보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보상 공부 게을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